자, 살펴봅시다. 씬 넘버 181이라고 해서 조금 더 키울까? 조준구의 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조준구 일단 나쁜 놈이야. 나쁜 놈들 전부 다 세모 표시합시다. 재산을 노리고 한 집안에 들어왔었죠. 자, 살펴볼게요. 일단 조준구라고 이야기하면 어디가 있어? 김훈장 준구. 네, 확인할게요. 이 소설의 중심은 최치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예요. 우리는 서희가 제일 유명하지만 물론 주인공은 서희가 될 거고, 조준구라고 이야기하면 이 집의 아버지 최치수의 재종형이야. 재종형이에요. 이렇게 나중에는 최치수의 딸 서희한테 복수를 당합니다. 나쁜 놈인 거거든. 최치수가 죽고 아내도 죽고 살아남아 있는 집안에서는 서희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그 집안에 재산 노리고 들어와서 그 집안에 마치 모든 것이 내 재산인 것처럼 농민들 괴롭히고 그러다가 복수 당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씬 넘버 181 fade in 무슨 뜻이에요? 점점 밝아짐 이런 뜻이죠. 점점 밝아짐 fade in fade in fade in 점점 밝아집니다. 시나리오니까 특별한 용어가 쓰일 수가 있겠죠? 221페이지. 준구가 얘기합니다. 김세건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소? 김훈장. 김훈장 여기에서 해보면 엄청 좋은 사람으로만 나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유교 사상에 완전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규범에 엄청 규범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아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아들 데리고 와야 돼. 그런 사람인 거야. 하지만 민족의식은 있어.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지금 김훈장이 조준구에게 너 먹고 살만하고 부자이고 하고 하니까 의병장이 되어달라 라고 제안할 거야. 근데 못돼 먹은 놈 조준구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죽창으로라도 싸울 채비를 차려야 되겠죠. 일제에 저항을 해야 한다. 죽창으로? 죽창 같은 걸로 되겠습니까? 그거 준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하찮은 수단인 거지. 우리는 일어서야 하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일찍이 외란호란 겪었으되 우리 주권을 빼앗긴 일은 없었소. 싸움 한 번 없이 고스란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소. 저항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리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해주고 어서 오세요. 저항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거기 가방 좀 치워줄 수 있을까? 한 분은 앞으로 오세요. 네.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앞으로 오셔. 221페이지. 준구.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연히 조공께서 계시니 조공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일단 존중은 해주고 있지. 부탁하러 왔으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조공이야말로 지체 높으시고 우리들과는 달라서 새로운 문물에도 통할하시고 익숙하시고 조공께서는 재량할 수 있는 재물도 그렇고 너 돈도 많고 달리 누가 적격자가 있겠소. 뭐니 해도 우선 여러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내게 의병장이 되라는 그 말씀이시오? 낭도들을 이끌고 산에 들어가서 개죽음을 하라 나보고 죽으라 그 말입니까? 조준구는 의병 활동을 어떻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의병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 어림도 없는 이라고 하면서 단반에 거절하고 있죠. 김훈장. 이 정도까지로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당황했어. 뜻밖이야. 잠깐 있다가 완전 승질 나는 거지. 부릅뜬 눈으로 조준구를 쏘아보는 김훈장. 턱수염이 파르르 떨고 있다 라고 하면서 조준구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지. 김훈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아니 왜 이러시오. 약주나 함께. 팔을 잡은 손을 뿌리치며 방을 나가는 김훈장. 조준구에게 완전 실망한 거지.
182번 씬 타작마을 마당 넓은 마당에 모인 마을의 장정들 농민들이고 여기서부터 묵죠. 그러면 우찌되는 깁니까? 우리는 생은님 나라를 뺏기시니 우리는 땅도 부치 묵지 못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제사도 못 지냅니까? 예, 그 상투도 잘라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라를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얘네들은 지금 뭐하고 자신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만 걱정하고 있는 거지.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근시안적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221페이지.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소린고 아유 이 철없는 백성들아 지금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카이. 실망과 일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 시대의 지식인이었으니까. 김훈장 울음을 터뜨린다.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백성들은 그 심각함을 모른다 라고 하는 갑갑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지. 지금 서울서는 민영환 대감이 대개 마당에서 선열이 낭자하게 자결하시고 조대감은 외놈 헌병한테 쫓겨나다가 가마 안에서 독약을 삼키고 목숨을 끊었는데 나라 잃고 일과 건속 가문이라는 게 뭐 하는 것이며 땅떼기는 뭐 한단 말인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나라 빼앗긴 거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라. 다음 페이지. 조준구와 부인 홍씨는 자 또 살펴볼게요.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죠. 어린 최서희만 남기고 모든 어른이 사망한 최첨판 댁의 재물을 최첨판 이름 뭐였었지? 최치수가 맞았었나? 아 이름이 자꾸 너무 헷갈린다. 슬램덩크 봐서 그런가? 맞죠? 최치수 맞죠? 슬램덩크는 최치수였고 결국엔 극장에서 못 보는구만. 재물을 혈육이라는 이유로 무도하게 차지하고 지주 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고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사람이 굶어 죽는 중에서도 자 굶어 죽는 사람한테 쌀 좀 나눠주기 싹 다 지가 가져가서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다라면서 조준구의 악행이 용 등의 마을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킬 궁리를 하고 서울로 일하러 갔던 곰보, 목수, 윤보가 돌아와 마을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다. 요 곰보, 목수, 윤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중에 외놈들한테 총 맞아서 죽지만. 씬 넘버 190. 윤보와 용은 술잔을 놓고도 먹지 않고 은근히 귀를 기울이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소근소근 대화를 듣고 있음. 미리 말씀드리면 윤보라는 요 아저씨는 이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를 했었었고요. 줏대가 있고 직선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의병 활동을 하면서 외놈들한테 총 맞아서 죽어요. 그냥 거기까지 쓸까? 줏대가 있다.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다. 산의 삶. 까놓고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머심살이보다 나을 게 뭐가 있노? 우리가 머슴이지. 이름만 농민이지. 소장농은 농민, 머슴이나 다름없어. 나머지 머심이라도 산다면 세경은 꼬박꼬박 안 나오거나 새벽이라고 하면은 그냥 월급 같은 거예요. 이놈의 쇠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또다시 입칠해가 될까 말까 한다. 간신히 입칠해나 할까. 등뻑이고 뭐로 가리고 덮노 말이다. 어디에 눕고 뭐 어디에 이불 덮고 자겠느냐. 찬물 떠놓고 콧방 하나 찢는다면 모를까. 제사고 혼사고 엄두도 못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조준구라는 놈이 과도한 소장료를 징수하고 있거든. 과도한 소장료 징수 때문에. 콧방아 찌으려면 뭐 엄두도 못 내지. 그러니 도지 삐지고 장리 삐지고 안 낼 재주가 있단 말이다.
나중에는 가랭이가 찢어지든 말이다. 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덕분에 살찌는 놈은 조가뿐이지. 숙련 들었을 때는 그만 확 뽀사삐리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흉년 들었을 때는 그냥 핑계 삼아서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이자는 별 수 없네. 벼락이나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조준구에게 조에게 분노하고 있죠. 이렇게 분노가 쌓이면 일이 터지게 돼 있어. 얼굴 마주보는 용과 윤보. 뭐 지금도 늦었다고만 할 수는 없는 기구마. 아직 안 늦었어. 그거 때려 죽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뭔가 사건이 터질 거를 암시하고 있죠. 술잔에서 얼굴을 들며 천천히 말하는 영팔. 영팔은 윤과 윤보를 본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빛이라도 바라듯 번쩍한다. 라고 하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오기는 해도 사건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씬 넘버 191번 마을 원경 멀리서 카메라로 잡아주고 있죠. 소리 테마뮤직 토지 그 노래 있거든요. 하나둘 불꽃이 핀다. 그 불꽃의 일렁임으로 긴 횃불 행렬을 이루고 있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횃불의 행렬. 그 횃불의 물결은 반만년 5천년을 참아왔던 무지한 농민들의 최후의 분노와 같다. 불꽃은 횃불은 농민들의 분노로 보여줍니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해서 갈까? 지주한테 가는 것이. 다리 위의 행렬, 다리를 덮는 행렬, 분노한 농민들의 얼굴 보여줍니다. 횃불이 행렬을 이루고 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겠지. 김훈장네 집 앞마당. 김훈장은 직접 조준구 때려잡으러 가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 뒷짐을 지고 마을을 내려다본다. 집들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움직이고 있는 긴 횃불의 행렬이 멀리 보인다. 그 가물가물한 횃별의 행렬을 보고 있는 김훈장. 김훈장의 작은 눈동자에는 뜨거운 것, 눈물이 흥건한다. 그런 얼굴을 끄덕이는 김훈장. 방법이 너무 거칠기는 하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당신들 마음에 다 이해하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횃불을 끌고 가는 그 횃불의 행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동조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횃불 행렬에 동조한다. 내가 너무 빠르니 마음이 급한가? 이렇게. 최참반 정경 수십 개의 횃불을 빙 둘른 최참판의 집. 동대문 밤 안에서 대문을 열어주는 삼수인데 이게 박쥐 같은 놈이야. 이거 원래 조준구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면서 조준구의 집을 아주 박살을 내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조준구한테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낫, 도끼, 쇠스랑, 대창 등 각자 연장과 횃불을 든 군중이 대문 안으로 쇄도에 들어온다. 삼수를 살기등등하게 애워싸는 몇몇 장전. 조준구의 하수인이니까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있었을까. 열받은 거지. 이렇게. 그놈의 자석 알고도 발설 아이스에 우찌된 걸 찌기지는 마라. 일단 살려는 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이 조준구 여기 삼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은 좀 억눌러 주는 것이. 우르르 사랑으로 쇄도에 가는 윤보들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 새끼가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채고 도망은 또 갔어. 흑발체로 난입해 들어오는 장정들 빈방 벽장 협실 마루 밑을 수색한다. 조준구가 없다. 안채 비단 피륙 폐물들을 보자기에 싸 걸머진 장정들이 밖에 나온다. 바로 요게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의 목적이지. 황급히 들어오는 길상이. 길상이 스토리가 또 많은데 열어젖히며 흐트러진 빈 농착 반다지의 문갑들을 미친 듯이 뭔가 찾고 있습니다. 길상이는 이러한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찾고 싶은 게 있었나 보죠.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얘네들 읽고 3번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피곤해 죽겠어. 독서지문 하나 해야 되는데. 독서지문 해야 되는데. 네, 같이 고달픈 처지를 한탄하며 빚내러 이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조중구 어떻게 저거 잡아 죽이지? 사람들은 조중구의 악행에 벗어날 저항할 방법을 찾고자 김원장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의논하고 있죠? 조중구는 무기를 들고 의병이 돼서 싸우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개죽음 당하라는 겁니까? 정답. 김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서고자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부한다. 김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선 적이 없죠? 김훈장은 조중구를 의병장의 적격이라고 여기다가 오케이 스스로 의병장 되기로 마음먹은 걸 그 얘기는 없지. 그래서 답은 3번.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죠? 정답은 4번. 왜냐? 리을.
세 사람이 눈을 마주하고 빛이라도 발하듯 번쩍한다. 저거 잡아 죽이자 이거지. 영팔과 용윤보가 주막 사내들에게 품은 분노? 아니지. 누구에게? 조준구에게 품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딱히 분노의 감정도 아니야.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굳은 결심이 느껴지는 눈빛, 요 정도인 거지. 아, 시나리오나 희곡이 나오면 지시문에 밑줄 그어 놓고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씩은 있구나. 지시문에 나타난 심리 상태를 확인하자. 뒤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얘도 역시 어렵지는 않았죠? 정답은 몇 번? 4번. 씬넘버 194에서 195까지 삼수가 조준구에 대한 불만으로 횃불 군중을 도왔음을 드러내. 조준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틀린 이야기는 4번. 그럼 삼수는 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추측해보면 자기도 얽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굉장히 얍실한 놈이지. 이런 눈치는 또 빨라. 하여튼 나쁜 놈들이 눈치는 엄청 빨라. 밑으로 내려가셔서 소설과 보기 A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정답은 4번. A는 보기와 달리 김훈장이 횃불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 A의 횃불의 뜻에 동조하고 있는 거,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있어. 그리고 밑에 볼까요? 그러나 김훈장은 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날 것이다. 어쨌든 같이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을까요? 네, 일단 정치.